홈 팬들에게는 성원이자 자부심이지만 타 팀 팬들에게는 악몽이자 증오의 대상인 선수들이다. 야구장에는 두 종류의 영웅이 존재한다. 2025 시즌은 그 경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해였다. 단순한 실력 문제를 넘어 논란, 제스처, 그리고 과거의 망령까지 소환하며 팬덤을 뒤흔든 비호감 선수 10인을 날카롭게 해부한다. 10위 박혜민. 2018 아시안게임의 잔상이 남긴 지독한 증오. LG 트윈스의 외야를 소화하는 박혜민은 명실상부 리그 최고의 수비수다. 그러나 그가 타 팀 팬들의 비호감 10터킬이라 명단에 오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뛰어난 수비 실력과 7년 전의 씁쓸한 과거 때문이다. 논란의 방아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2018년의 문신 박혜민을 향한 증오의 뿌리는 2025년의 사건이 아닌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불거진 병역 특혜 논란에 있다. 당시 일부 선수들의 선발을 두고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박혜민은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타 팀 팬들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논란이 아닌 일종의 원죄로 낙인 찍혔다. 마치 등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문신처럼 그의 플레이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 배경에는 늘 논란의 특혜라는 비수가 꽂혀 있었다. 2025년 시즌 내내 박혜민이 경기장에 등장할 때마다 일부 원정 팬들은 조직적인 야유 대신 조용한 냉소를 보냈다. 이는 단순한 미움이 아닌 과거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를 현재의 선수에게 투사하는 복잡한 심리적 현상이었다. 그에게는 7년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실력으로 얻은 자격과 논란으로 얼룩진 배경 사이의 딜레마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무력감을 안기는 악몽의 수비 재림과 완벽함의 진 박혜민의 수비는 예술의 경지에 올라있지만 타 팀 팬들에게는 그 예술이 고통 그 자체다. 2025 시즌, 특히 라이벌 팀과의 팽팽한 접전에서 그의 호수비는 단순한 아웃 카운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상대 팀 거포가 때린 정교한 타구가 중견수 방면으로 뻗어나갈 때 관중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9회 말 동점 주자가 있는 상황. 드디어 끝났다. 역전승이다. 그 희망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박혜민은 중견수 펜스 앞에서 마치 공중을 걷는 듯한 동작으로 타구를 낚아챘다. 홈팬들은 열광했지만 타 팀 관중석에는 소름 끼치는 침묵과 함께 묵직한 무력감의 파도가 몰아쳤다. 저 녀석에게는 안 돼. 또 저 수비에 막히다니. 수비 실력이 곧 상대 팬들에게 불가능의 영역을 상기시키는 가장 잔혹한 도구가 된 것이다. 가장 잔혹한 것은 그의 수비가 완벽할수록 타 팀 팬들의 증오가 더 커진다는 역설이었다. 평범한 실책이라도 했다면 인간적인 실수로 치부되었겠지만 그의 수비는 늘 비현실적인 경지에 머물렀고 이는 상대 팀의 사기를 꺾는 결정타로 작용했다. 예상치 못한 심리적 방아쇠. 수비 동작의 딜레마. 가장 흥미로운 심리적 반전은 박혜민의 수비 루틴에서 나왔다. 그는 어려운 타구를 잡아낸 후 종종 글러브를 하늘로 치켜들며 짧고 격렬하게 포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동작은 홈 팬들에게는 헌신적인 수비의 증거였지만 타 팀 팬들에게는 우리의 희망을 앗아간 자의 오만한 승리 선언으로 비쳤다. 수비를 잘해서 비난받는 모순적인 상황. 결국 박혜민은 2025년에도 논란의 그림자와 비현실적인 수비력이라는 이중 딜레마 속에서 타 팀 팬들의 격렬한 애증을 한 몸에 받는 11호 기록되었다. 그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2018년의 씁쓸한 기억이 다시금 소환되는 끝나지 않은 전쟁의 서막이었다. 9위. 문현빈. 느낌이 싫다는 비논리적 증오에 얼굴 한화 이글스의 젊은 내야수 문현빈은 이 명단에서 가장 기이한 사례다. 그를 향한 타팀 팬들의 반감에는 2025년의 특정 사건이나 대형 논란이 없었다. 그는 단지 느낌이 좋지 않다는 비논리적이고 원초적인 감정, 그리고 팀 전체의 부진을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소비되며 9위에 올랐다.
논란이 없는 것이 논란 느낌적 반감의 심리학. 스포츠 팬덤의 심리는 종종 비합리적인 지점에서 폭발한다. 문현빈의 경우 타 팀 팬들 사이에서 이유 없이 확산된 비호감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었다. 그가 타석에 들어서거나 수비 위치에 설 때마다 타 팀 팬들은 왠지 모르게 재수없다, 특별히 뭘 잘못하진 않았는데 그냥 싫다는 식의 감정을 공유했다. 이는 그의 외모, 특유의 루틴 또는 플레이 스타일에서 비롯된 사소한 짜증들이 거대한 집단적 반감으로 합쳐진 결과였다. 일부 팬들은 그의 특유의 턱을 지켜두는 타격 준비 자세가 오만해 보인다거나 수비 시공을 받는 클러브 각도가 불량해 보인다는 식의 미세한 행동까지 끄집어내며 비난의 근거로 삼았다. 미디어는 이를 문현빈 효과라 부르며 젊은 선수가 감당해야 할 인기 팀 소속의 역설적 부담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비논리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이 여론을 지배하면서 문현빈은 감정적 혐오의 대변자가 되었다. 의도치 않은 성적 부진의 대변자 낙인 문현빈이 9위에 오른 결정적인 배경에는 한화 이글스 전체의 2025년 성적이 있었다. 한화가 기대와 달리 부진한 시즌을 보낼 때 팬들은 분노를 표출할 얼굴이 필요했다. 문현빈은 젊고 자주 카메라에 잡히며 팀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선수였다. 그가 경기 중 아쉬운 플레이를 할 때마다 타 팀 팬들은 역시 한화는 안 되라는 조롱과 함께 모든 분노를 그에게 투사했다. 특히 그가 실책을 저지른 다음 날 스포츠 신문 일면을 장식한 문현빈의 클로즈업 사진은 타 팀 팬들에게 분노의 대상을 시각적으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문현빈은 의도치 않게 한화의 실망스러운 성적을 대표하는 희생양이 되었다. 팬들의 좌절감은 구체적인 비난 대상을 찾지 못하자 가장 눈에 띄는 젊은 선수에게 쏟아진 것이다. 그는 팀의 부진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 혼자 고통받는 존재가 되었다. 돌아온 악수 미디어데이 발언의 재해석과 팬덤과의 기싸움. 시즌 초 문현빈은 한 인터뷰에서 타 팀 팬들이 저를 미워하는 것을 알고 있다. 오히려 그 증오를 즐기겠다는 취지의 당찬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신인답지 않은 자신감으로 평가받았지만 시즌 중반 한화의 성적이 급락하자 이 발언은 재조명되었다. 타 팀 팬들은 그의 말을 근거 없는 오만함으로 재해석했다. 실력도 없으면서 말만 앞선다. 아직 신인이 주제를 모른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의 당찬 포부가 오히려 타 팀 팬들의 비호감을 증폭시키는 아이러니한 악수로 작용한 것이다. 이 발언은 팬들에게 문현빈과의 기싸움을 선언하는 것처럼 들렸고 그 결과 팬들은 그의 작은 실수에도 가차없는 비난을 퍼부으며 응수했다. 결국 문현빈은 실력이나 논란이 아닌 분위기와 감정으로 비호감 명단에 오른 KBO의 복잡한 팬덤 심리를 상징하는 9위가 되었다. 그를 향한 비난은 논리적이기보다 원초적이었기에 더욱 날카롭고 피하기 어려웠다. 8위 김영웅. 극우 정치 성향과 포스트 시즌 세리머니에 충돌. 삼성 라이온즈의 김영웅은 2025 시즌 내내 극과 극의 평가를 받았다. 홈 팬들에게는 팀의 미래를 짊어질 스타였지만 타 팀 팬들에게는 두 가지 대형 논란으로 인해 혐오의 대명사가 되었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경기장 안의 행동과 결합하여 어떻게 제한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SNS 폭탄 좋아요. 하나가 불러온 정치적 제안과 팬덤의 분열. 김영웅을 향한 대중의 시선이 차가워진 것은 그의 SNS 활동 때문이었다. 시즌 중반 그가 특정 극우 성향의 정치적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브 영상의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스포츠 스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논하는 논쟁이 순식간에 불타올랐다. 이 사건은 야구 팬덤을 좌우로 가르는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결과를 낳았고 특히 보수적 색채가 강하지 않은 지역팀 팬들 사이에서는 김영웅을 배척해야 할 인물로 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좋아요 한 번이 수십만 명의 팬들에게
선전포고가 되어 돌아온 셈이다. 삼성 구단은 이 사태에 대해 사적인 정치적 견해에 대한 과도한 비난 자제를 요청하는 모호한 입장을 발표했으나 이는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타 팀 팬들은 구단이 정치적 편향을 옹호한다고 비난했고, 김영웅은 경기에 나서기 전부터 이미 정치적 편견의 벽에 갇히게 되었다. 그의 플레이는 더 이상 야구가 아닌 정치적 입장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활용점정 악감정을 폭발시킨 포스트 시즌 세리머니. 의도적 해석. 이러한 정치적 악감정이 최고조로 폭발한 것은 가을 야구 무대였다. 김영웅은 포스트 시즌에서 결정적인 홈런을 터뜨린 후 평소보다 훨씬 격렬하고 도발적인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배트를 내던지는 동작, 관중석을 향한 포효, 그리고 동료들과의 과격한 하이파이브는 홈팬들에게는 투재였지만 이미 정치적 문제로 그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던 타팀 팬들에게는 노골적인 조롱과 시비로 읽혔다. 경기가 끝난 후 온라인은 난장판이 되었다. 타팀 팬들은 정치적 논란에 대한 반성은 없고 오히려 상대 팬들을 향해 도발한다며 그의 세리머니를 맹비난했다. 특히 중계 화면에 잡힌 그의 눈빛과 포효의 방향이 명확히 원정 팬 섹션을 향하고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그의 세리머니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과거의 논란과 현재의 분노가 교차하는 폭발적인 상징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김영웅은 SNS의 실수와 포스트 시즌의 격한 몸짓이 합쳐져 타팀 팬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위험하고 도발적인 선수 8위로 자리매김했다. 7위. 조병현. 과도한 열정이 낳은 비호감의 미학. 도발과 열정의 경계. SSG 랜더스의 투수 조병현은 실력 논란이나 개인의 비행이 아닌 오직 승리 후 과도한 먹잇감 포효 때문에 이 명단에 올랐다. 그의 격렬한 감정 표현은 홈팬들에게는 팀의 활력소였지만 패배한 타팀 팬들에게는 오만함과 무례함의 극치로 비쳤다. 경기가 끝난 후에 킬링필드와 감정적 폭력. 조병현은 중요한 상황에서 경기를 마무리 지을 때마다 마운드에서 강렬한 세리머니를 펼쳤다. 특히 그가 외치는 포효 소리와 팔을 크게 휘두르는 제스처는 마치 상대 팀 선수들과 팬들을 향해 너희는 내 발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문제는 이 격렬한 세리머니가 주로 원정 경기, 즉 타 팀 팬들이 가득한 상대 팀 홈구장에서 벌어졌다는 점이다. 조병현이 마지막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 세운 순간 원정팀 더그아웃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다. 9회 말 단 한 점 차의 살얼음판 승부. 그러나 마운드에 그는 마치 전투에서 승리한 장수처럼 상대 팀 관중석을 향해 몸을 돌려 귀가 찢어질 듯한 포효를 내질렀다. 이 광경은 타 팀 팬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이겼으면 조용히 나가라.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는 비난이 경기 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배했다. 그의 격렬한 포효는 승리의 쾌감을 넘어 패배자의 감정을 짓밟는 감정적 폭력으로 해석되었다. 스포츠맨십의 딜레마. 열정인가? 도발인가? 조병현의 세리머니는 고 스포츠맨십의 경계를 논하는 주제로 번졌다. 홈팬들은 젊은 선수의 뜨거운 심장이라며 그의 행동을 옹호했지만 타팀 팬들은 상대 팀 타자의 길을 꺾고 패배한 팀의 사기를 짓밟는 행위라며 명백한 도발로 규정했다. 특히 그는 승리를 확정 지은 후 글러브를 벗어 마운드 흙에 찍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는데 이는 타 팀 팬들에게 상대 팀 마운드를 정복했다는 오만함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매너 논란의 증폭. 원정팀 더그아웃 앞에서의 포효와 감독의 반응.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한 라이벌 팀과의 경기였다. 조병현은 승리 직후 상대 팀 더그아웃 바로 앞에서 포효하며 팔을 휘둘렀는데 이 동작이 마치 상대 팀 감독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각도로 카메라에 잡혔다. 이 영상은 매너 논란의 정점을 찍었고 당시 상대 팀 감독이
이를 응시하며 굳은 표정을 짓는 장면이 클로즈업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타 팀 팬들은 어린 선수가 벌써부터 예의가 없다며 공개적인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조병헌은 그를 향한 열정적 응원과 극심한 증오가 극명하게 갈리는 비호감 순위 7위에 이름을 올리며 열정이 과도하면 독이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그의 마운드 위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타 팀 팬들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다. 6위. 김주원 오심의 수혜자가 뒤집어쓴 분노의 굴레와 캐리어의 그림자 NC 다이노스의 내야수 김주원은 심판의 오심이 낳은 최대의 희생자이자 수혜자라는 모순적인 타이틀을 안고 6위에 올랐다. 그는 직접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심판의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 타 팀 감독이 퇴장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그 모든 분노가 김주원에게 집중되는 비극을 맞았다. 나비 효과를 부른 미스터리한 판정과 감독의 퇴장 드라마 사건은 시즌 중반 NC와 라이벌 팀의 중요한 일전에서 벌어졌다. 김주원이 타석에 들어서서 파울 타구를 날렸고 상대 팀 수비수들은 타구가 뜬 공이라고 판단해 아웃을 주장했다. 주심은 처음에는 파울을 선언했지만 이후 NC 측의 강한 항의와 함께 판정이 뜬 공 아웃으로 번복되는 혼란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판정 과정에서 비디오 판독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상대 팀 감독은 분을 참지 못하고 그라운드로 뛰쳐나와 무려 10분 동안 격렬하게 항의했다. 감독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심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듯한 격한 동작은 TV 중계 화면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결국 규정 위반과 과도한 항의로 인해 감독이 퇴장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드라마틱한 퇴장 장면은 타 팀 팬들에게 불의에 맞선 영웅과 부당한 이득을 취한 팀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심어주었다. 억울한 수혜자 심판이 만들고 선수가 짊어진 증오와 경력의 꼬리표. 이 사건의 본질은 심판의 절차적 오류와 상대 팀 감독의 과잉 대응에 있었다. 그러나 타 팀 팬덤은 이 모든 혼란의 최대 수혜자가 김주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만약 그 판정 논란이 없었다면 상대 팀 감독이 퇴장당할 일도 없었고 경기의 흐름이 NC 쪽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타 팀 팬들은 심판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눈앞에서 승리를 훔쳐간 것처럼 보이는 김주원에게 분노를 집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주원만 아니었으면 이라는 억울함 섞인 비난이 넘쳐났다. 그의 다음 타석이 오를 때마다 상대 팀 팬들은 더그아웃에서 퇴장당한 감독을 생각하며 김주원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다. 김주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그의 경력의 오심의 수혜자라는 지울 수 없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경기장 밖에 그림자 웃음이 낳은 오해와 진정성 논란 더욱 불을 지핀 것은 경기 후 NC 더그아웃에서 포착된 김주원의 모습이었다. 그는 논란의 상황이 끝난 후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장면이 TV 중계 화면에 잡혔다. 타 팀 팬들은 이 웃음을 논란의 소외를 받고 즐거워한다는 오만한 태도로 해석했다. 감독이 퇴장당했는데도 웃음이 나오느냐는 인격적인 비난까지 쏟아졌다. 그의 사소한 웃음은 의도치 않은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기름이 되었고 김주원은 심판의 오류, 감독의 퇴장, 그리고 팬덤의 억울함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비호감 6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5위. 안현민 너무 잘해서 미움을 산 천재 신인의 오만. 패기와 무례함에 모호한 경계 KT 위즈의 신인 투수 안현민은 데뷔와 동시에 리그를 평정한 괴물 신인이었다. 그의 압도적인 실력은 홈팬들을 열광시켰지만 역설적으로 타 팀 팬들에게는 젊은 선수의 오만으로 비치며 5위라는 높은 순위에 올랐다. 그는 질투라는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이 만들어낸 비호감의 결정체다. 데뷔 시즌 너무 완벽했던 승승장구와 절망의 투사 안현민의 등판은 타 팀 타자들에게는 지옥 그 자체였다.
그의 공은 빠르고 제구는 칼날 같았으며 마운드 위에서의 카리스마는 신인답지 않았다. 그의 완벽한 투구는 다 팀 팬들에게 이번 시즌 KT는 절대 못 이긴다는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팬들은 그를 향한 분노를 실력에 대한 인정으로 표출하는 대신 그가 너무 잘해서 느끼는 좌절감을 비호감이라는 이름으로 보장했다. 그는 실력으로 다 팀 팬들의 희망을 짓밟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 특히 그가 던진 공이 타자의 배트를 부러뜨릴 때마다 다 팀 팬들은 마치 자신들의 희망이 부러지는 듯한 심리적 좌절감을 경험했다. 그는 신인이었지만 리그 전체를 적으로 돌린 압도적인 실력을 가졌다. 오만함으로 해석된 신인의 배기 발언의 파급력 안현민을 향한 비호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시즌 중반의 한 인터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다 팀 팬들의 노골적인 적대감을 느낀다. 저는 그들이 저를 미워하는 것을 즐긴다고 패기 넘치게 말했다. 오히려 그들의 적대감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발언은 KT 팬들에게는 강한 멘탈로 환영받았지만 다 팀 팬들에게는 건방진 신인의 오만으로 낙인 찍혔다. 이제 막 데뷔한 신인이 어른들에게 감히 도발한다. 아직 실력을 더 보여줘야 할 때 겸손함이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 발언은 베테랑 선수들의 팬덤에게는 특히 큰 반감을 샀다. 노력의 가치를 무시하고 천재성만 앞세운다는 비판이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인터뷰를 넘어 다 팀 팬들의 분노 게이지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되어버렸다. 안현민은 자신의 실력과 패기를 솔직하게 드러냈지만 그 솔직함이 신인의 겸손을 기대하는 야구계의 불문율을 깨뜨리면서 거대한 반감을 초래했다. 마운드 위에 무표정이 불러온 오해와 냉소적인 이미지 그의 비호감을 심화시킨 것은 마운드 위에서의 그의 표정이었다. 안현민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으로 유명했다. 이는 강한 집중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다 팀 팬들은 이를 감정이 없는 오만함으로 해석했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의 무표정은 상대 팀 타자를 쉽게 제압하는 냉소적인 포커 페이스로 비쳤고 팬들은 그에게서 인간적인 허점이나 약점을 찾아내지 못해 더욱 증오를 키웠다. 안현민은 실력, 발언, 표정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 천재이지만 싫은 선수라는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하며 비호감 5위의 이름을 올렸다. 4위. 황성빈 냉장고 폭행과 카메라에 대한 선전포고. 미디어와의 전쟁 롯데 자이언츠의 황성빈은 단 며칠 사이에 이미지의 붕괴를 경험한 선수다. 그의 순위는 단순히 플레이 실수가 아닌 벤치에서 보여준 극도의 감정 조절 실패와 미디어를 향한 무례함 때문에 급상승했다. 분노라는 원초적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때 스타가 어떻게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는지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다. 첫 번째 폭발 냉장고를 향한 주먹과 분노의 시각화. 황성빈이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은 한 경기 중 그의 실책이었다. 경기 도중 수비 실수를 저지른 후 황성빈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더그아웃으로 들어와 냉장고를 주먹으로 강타하는 장면이 TV 중계 화면에 포착되었다. 냉장고가 움푹 들어갈 정도의 격렬한 분노 표출은 순식간에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홈팬들은 투지라고 옹호하려 했지만 다 팀 팬들은 저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선수가 우리 팀에 오면 안 된다며 그의 감정적 미성숙을 맹비난했다. 분노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사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발적인 에너지는 대중에게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다. 이 사건은 롯데 자이언츠의 다혈질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두 번째 폭발 카메라를 향한 촬영 금지. 선언과 미디어의 반격. 더욱 심각했던 사건은 냉장고 폭행 사건 발생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벌어졌다. 벤치에 앉아있던 황성빈은 자신을 촬영하는 TV 중계 카메라를 향해 손을 휘저으며 그만 찍으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생생하게 전파를 탔다. TV 중계 카메라는 곧 시청자이자 팬들을 대변한다.
이 장면은 대중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미디어를 향한 그의 행동은 팬과 소통을 거부하고 언론의 감시를 거부하는 오만한 태도로 해석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황성빈은 KBO 리그 역사상 전례 없는 미디어 징계를 받았다. 중계방송사들이 그의 행동에 분노하여 다음 경기에서 그를 의도적으로 화면에서 배제하는 방송 보이콧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실제로 다음 경기에서 황성빈의 다석이나 수비 장면은 클로즈업 되지 않고 의도적으로 먼 거리에서만 잡히거나 아예 화면에서 편집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화면에 잡히지 않는 선수는 곧 팬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실력으로 논란을 덮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언론의 미움을 산 선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황성빈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카메라를 향해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팬들과 미디어라는 두 축 모두를 적으로 돌리며 비호감 4위라는 쓰디쓴 결과를 맞았다. 3위. 최영우 노장 MVP가 짊어져야 할 거액의 숙명과 피로감. 능력에 대한 질투의 그림자 케어 타이거즈의 베테랑 타자 최형우는 2025년 5월 리그 역사상 최고령 월간 MVP를 수상하며 기량을 과시했다. 그러나 그의 뛰어난 활약은 타 팀 팬들에게는 환영받기는커녕 지겨움과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며 비호감 3위에 올랐다. 그의 이름은 고액 연봉과 끝나지 않는 활약으로 인한 상대 팬들의 정신적 피로도를 상징한다. 시기심을 부르는 노장의 만개와 고액 연봉의 역설 최형우의 꾸준함은 경이롭지만 다 팀 팬들의 시선은 달랐다. 그들은 그의 활약 뒤에 깔린 천문학적인 연봉에 집중했다. 저 나이에 저 정도 연봉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팀을 괴롭힌다는 식의 배아픔이 줄을 이뤘다. 그의 월간 MVP 수상은 자신들의 팀이 이 고액 연봉에 노장 선수에게도 패배했다는 굴욕감을 안겼다. 최형우의 성공은 타 팀 팬들에게 성공한 자에 대한 노골적인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방아쇠가 되었다. 팬들은 그의 WAR을 그의 연봉과 비교하며 가성비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다. 그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가 받는 거액의 대가는 타 팀 팬들에게는 불필요한 소비이자 다른 유망주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로 비쳤다. 이는 베테랑 고액 연봉자들이 짊어져야 할 숙명적인 비난이었다. 타성에 젖은 무표정 타법의 오해와 열정 결여. 프레임 최형우의 플레이 스타일 역시 비호감을 키웠다. 그는 홈런을 치거나 결정적인 안타를 쳐도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 타법으로 유명하다. 홈팬들은 이를 경륜에서 나오는 여유나 대범함으로 해석했지만 다 팀 팬들은 이를 경기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나 심드렁함으로 받아들였다. 연봉 값만 받고 대충 하는 것 같다.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난이 그의 무표정 뒤에 숨겨진 진실과는 무관하게 쏟아졌다. 특히 동료들이 열광할 때도 혼자 담담한 표정을 짓는 그의 모습은 팀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다는 오해까지 낳았다. 그의 플레이는 타성에 젖어 보인다는 오해를 낳았고 이는 고액 연봉자가 보여주는 프로의식 결여라는 새로운 비난 프레임을 만들었다. 너무 오래 잘해서 오는 팬덤 피로감과 숙명의 벽 가장 결정적인 비호감 요소는 피로감이다. 최형우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리그 최정상급 타자로 군림해왔다. 다 팀 팬들에게는 그가 경기장을 지배하는 모습이 더 이상 멋진 라이벌이 아닌 지겹고 물리쳐야 할 숙명적인 벽처럼 느껴졌다. 그가 안타를 칠 때마다 다 팀 팬들은 또 최형우냐며 한숨을 쉬었고 이는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한 염증으로 발전했다. 최형우는 실력과 연봉 그리고 오랜 기간의 활약이 겹치면서 다 팀 팬들의 마음속에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 3위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2위. 양의지 천재는 게으르다는 편견의 쐐기를 박은 9회 말의 산책. 변망이 부른 증오의 정당성 두산 베어스의 보수 양의지는 리그 최고의 보수이자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2025 시즌 9회 말에 보여준 한 번의 플레이로 인해 게으른 천재라는 오명을 확고히 하며 2위에 올랐다.
그는 천재적인 실력이 팬들의 기대치와 충돌할 때 얼마나 잔혹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9회 말 충격적인 1루 산책 사건의 시각적 배신 사건은 경기 막판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발생했다. 양의지가 타석에 들어서 땅볼을 때렸다. 9회 초 두산이 1점 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 그는 마치 산책하듯 전력 질주를 하지 않고 천천히 1루로 걸어갔다. 문제는 그가 1루로 향하는 과정이었다. 아웃은 당연한 결과였고 이 플레이는 두산의 마지막 공격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린 것처럼 보였다. 중계 카메라는 양의지의 느린 발을 집요하게 따라갔고 이 장면은 팀의 패배를 눈앞에 두고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에이스라는 충격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타 팀 팬들은 물론이고 일부 중립 팬들까지 프로 선수의 자세가 아니다. 양의지는 너무 안일하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경기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그의 태만해 보이는 동작은 용서받기 어려웠다. 당시 중계진마저 아쉬움을 표하며 침묵했고 이 침묵은 팬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변명이 된 종아리 부상의 반전. 증오의 정당성을 부여하다. 사건 직후 논란이 커지자 두산 구단은 양의지가 경기 전부터 종아리 부상을 안고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가장 큰 반전이었다. 1루 주루가 어려웠음을 뒤늦게 해명했다. 이 해명은 양의지를 구원하는 대신 오히려 타 팀 팬들의 증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타 팀 팬들은 부상이라면 왜 경기에 나왔는가? 자신의 부상을 핑계로 팀의 마지막 기회를 날렸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다른 선수들은 부상 중에도 전력 질주하는 장면을 예시로 들며 그의 산책 주루를 더욱 비난했다. 그의 부상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운의 변명으로 해석되었다. 이미 타 팀 팬들 사이에서는 양의지는 실력은 좋지만 게으르다는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은 그들이 품고 있던 게으른 천재라는 편견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는 부상이라는 감출 수 없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임했지만 그 결과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결국 증오의 대상 2위라는 잔혹한 평가를 받아야 했다. 1위 송성문 재발된 악몽. 2019년에 망령이 돌아온 그라운드의 악역. 변하지 않은 본성의 치명적 프레임 키움 히어로즈의 내야수 송성문은 2025년 시즌 논란의 최정점에 서며 타 팀 팬들이 뽑은 최악의 선수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의 순위는 단순한 한 번의 실수가 아닌 과거의 대형 스캔들이 2025년의 행동과 결합하여 송성문은 변하지 않았다는 파괴적인 결론을 만들어낸 결과다. 그는 KBO 리그의 최고의 악역으로 자리매김했다. 9월의 폭발 분노의 배트 투척과 동료의 물리적 위험 사건은 2025년 9월 순위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발생했다. 송성문은 경기 도중 타석에서 삼진을 당하자 극도의 실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배트를 격렬하게 내던졌다. 배트는 땅바닥에 튕기며 더그아웃 방향으로 날아갔고 불행하게도 벤치에 앉아있던 한 젊은 동료 선수 근처로 위협적으로 떨어졌다. 동료 선수는 배트가 날아오는 순간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충돌을 피했고 이 긴박한 장면은 중계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겼다. 물리적인 위협을 느낀 동료는 순간적으로 움츠러들었고 이 장면은 중계 화면에 고스란히 잡혔다. 개인의 분노가 동료에게 위해를 가할 뻔했다는 점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즉각적인 비난을 불러왔다. 송성문은 곧바로 사과했지만 이 사건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았다. 이는 그의 감정 조절 능력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2019년에 망령 변하지 않은 본성이라는 치명적 프레임의 완성 배트 투척 사건이 터지자 타 팀 팬덤은 일제히 2019년 플레이오프 대기실 조롱 사건을 소환했다.
당시 송성문은 상대 팀을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발언이 담긴 영상으로 인해 대중에게 큰 실망을 안긴 바 있다. 2019년의 그 사건은 프로의식 결여의 상징처럼 남아있었다. 타 팀 팬들은 2025년의 배트 투척 사건을 2019년의 송성문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해석했다.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선수. 이기적인 분노 표출은 결국 동료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프레임이 굳어졌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로 용서받는 대신 과거의 죄를 반복하는 자로 규정되는 재앙을 맞았다. 팬들의 분노는 그가 반성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미 접었기에 그의 모든 행동은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사과문이 불러온 역풍 진정성 논란과 언어의 실수. 송성문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진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타 팀 팬들은 그의 사과문에 담긴 표현 하나하나를 비판하며 마지못해 하는 형식적인 사과라고 비난했다. 특히 사과문에서 그가 자신의 행동을 순간적인 감정 폭발이라고 해명한 문구는 팬들에게는 습관적인 변명으로 읽혔다. 2019년의 트라우마가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어떤 행동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악역의 굴레에 갇혀버린 것이다. 결국 송성문은 과거의 그림자와 현재의 실수가 합쳐진 비호감 지수 100%를 기록하며 2025년 최악의 선수 1위라는 영광 아닌 불명예를 안았다. 그의 이름은 타 팀 팬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미움의 대명사가 되었다.